돈의 맛의 2입니다. 돈의 맛의 1에서는 미다스 왕의 소원을 말했는데 그 소원이 자기에게 축복이기보다는 재앙을 가져줬다는 걸 보았고요. 그 재앙이 팍탈로스 강에다가 넣음으로써 강에서 이제 황금이 나온다는 그런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궁궐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판신을 섬기다가 판에 너무 숭배하다 보니까 판만의 노래가 제일 훌륭하다고 찬양하다가 귀가 당나귀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 당나귀를 감추려고 했는데 감출 수 없는 비밀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비밀은 가까운 사람이 누설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도니마 2입니다. 어떤 한 여행자가 영국 상인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을 돌아다니던 여행자가요. 보통 사람은 현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신사, 젠틀맨이죠. 신사는 내가 그에게 신용 판매를 하면 그가 나에게 6달마다 수표로 지불하는 사람이다 라고 신사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현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합니다. 영국에서 상인이 정의하는 겁니다. 반면 신사는, 젠틀맨은 그러니까 상인이 그에게 신용 판매를 하면 그가 나에게 6달마다 수표로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화폐는 필수품입니다. 이 필수품 없이 일상생활을 한다면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현금보다도 신용카드를 선호하는데, 영국에서는 신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인이 신사에게 신용 판매를 하면 신사는 상인에게 6달마다 수표로 지불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상인의 정의에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신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신사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용 정보를 보고요. 신용을 확인하고. 그렇지만 이때는 신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신사라는 겁니다. 신사가 6달 내가 이 상품을 많이 사겠죠. 사면 6달 뒤에 수표로 지불할게요 라고 말하면 상인이,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조금 갖고 가는데 이 사람은 다량으로 구입하니까 이 사람의 이 수표를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 겁니다. 어음 같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정의합니다. 신사는 대량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수표를 지불하여 보이지 않는 상인의 부를 팽창시켜 줍니다. 사실은 외상인 건데 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수표를 지불합니다. 수표를 지불하면 이것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팽창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사는 그 상인의 부를 팽창시켜 준다고 합니다. 상인도 그 부가 팽창됐기 때문에 이 신사와 거래를 하는 거죠. 대신 6달 뒤 받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소량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을 그 상인의 입장에서는 찔끔찔끔 지불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인의 입장에서 보통 사람은 소량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을 찔끔찔끔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상인에게 보통 사람은 그의 부를 팽창시키기보다 협착하게 만드는 자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가지 않으니까요. 많이 사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요즘은 보통 사람은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 카드의 한도액은 상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신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 내지는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는 자신과 거래할 때 신뢰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상인에게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뒤에 수표를 주겠지만 못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6개월 뒤에 못 줘도 그걸 감수하라고 상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라고요. 근데 그 위험을 또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가 더 이렇게 팽창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한다기보다는 돈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신사는 신뢰에 따르는 위험을 결코 위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도 이 사람의 신용을 믿어주는 거죠. 그런 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보, 집이나 아파트, 상가나 이런 걸 더 신뢰하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상인은 신사라고 부를 때,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의 신용을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사라고 합니다.
근데 망하면 신사가 아니겠죠. 이런 신사의 태도에는 자신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대해 상인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미묘한 합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이 신사의 신용을 믿는 것입니다. 신사와 달리 신용카드의 사용자는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카드 이용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각종 금융거래 때 제재를 받습니다. 이 돈, 다들 집에 5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5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현금이요. 예, 그림의 떡으로만 보이는데 소원을 말해봤을 때 이렇게 5억 내지는 10억, 100억. 근데 그 돈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좋은 것이 정말 계속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미다스에게처럼 불행을 제공하는지 집에다 5억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은행에 맡겨놓습니다. 요즘에는 현금 없는 사회라고 영상 1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왜 현금을 없애버릴까? 현금이 없는 사회죠. 이게 축복일지 재앙일지, 현금이 많은 게 축복일지 재앙일지도 중요하지만 이 현금이 없는 사회가 또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 책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갑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신용카드로 자기의 한도액을 늘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화폐 만능주의입니다. 화폐 만능이죠. 어떤 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내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을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걸 한들 어디 성공이나 하겠어. 이 말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지식에 대한 열망보다는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많아도 돈이 없으면 이런 말이 있죠. 예,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했는데 그건 이 말과는 전혀 맞지 않죠. 배가 고파도 돈이 있으면 되지. 지식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되지. 이런 말이죠. 성공하려면 지식에 대한 열망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돈이 곧 인간의 힘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라 했는데 요즘은 현금이 그리고 자기의 황금이 곧 인간의 힘이고 돈의 양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죠. 돈도 양이 많아야지 적으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정신과 관련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황금을 얼마나 소유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은행 잔고의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돼버린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화폐 만능에 역행하는 에머슨은 나다움이라는 책에서 성공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남깁니다. 성공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남깁니다. 넘기겠습니다. 성공은 무엇인가? 랄프 알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성공이 무엇이냐면요.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받고 어린아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친구가 배반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든 한때의 밭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알프레드 에머슨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다움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머슨이라고 미국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사람 세월 속에서는 이런 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에 전형할 수 있겠어요. 많이 웃는다. 자주 많이 웃어. 돈이 없는데 슬픈 거죠. 반대로 말하면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중요하고 어린이에게 사랑받는 것보다도 돈 많은 사람 내지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받는 것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찬사받는 것,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 다른 사람에게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남이 날 발견해내길 바라는 거죠. 건강한 아이는 낳고 싶은 생각이 없죠. 요즘 결혼도 하기 힘들어하니까요.
그리고 밭을 가꾼 것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죠.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좋은 거 만드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이거를 성공이라고 조장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간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 중요한데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린 반대로 말한 건 거의 실패의 전형인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가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관점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노동자일까요? 아니죠. 자본가입니다. 자본가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에머슨의 관점과는 정반대입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화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자본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화폐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화폐란 상품의 교환 가치를 나타내고 지불의 수단과 가치의 척도 그리고 저장과 축적의 수단이 되는 금화, 은화, 주화, 지폐, 은행권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화폐의 양은 성공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관점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 성공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가입니다. 자본가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본가가 더 수직 위 상승해 있다는 거. 그러면 노동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 누구입니까? 노동자들 중에서 모두가 노동자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 외에는 노동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른 노동자보다 월급을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돼 있죠. 수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본가, 노동자 중에서는 돈 더 많이 받는 사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는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 에머슨의 말에 따르면 더 많이 웃는 것,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더 많이 웃고 현명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 어린아이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 상사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배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것을識別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남의 장점을 발견해내는 거죠. 단점이 아니고요.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는 것,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밭을 가꾸는 것,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게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현대 사회는 그런 게 성공하는 게 아니죠. 화폐가 더 많은 것, 간단하게 말해서 화폐가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폐나 성공의 관점에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자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직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직업이 없거나 게을러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래도 실패한 자라기보다는 게으른 사람이라 해야겠죠.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더 나은 직업이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나은 직업이란 돈을 더 많이 받거나 벌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적성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해도 돈만 많이 주면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많죠. 그래서 입시생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입시에 전념합니다. 요즘에는요. 공부가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입시생의 소원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다스의 소원은 황금이었다면 많은 고등학생, 고3 학생들의 소원은 대학, 특별 앞에 형용사 조은이라고 하는 그 조은은 다 지방에 있기보다는 서울에 쪽에 있는 거죠. 사실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뭐 등등등 캠브리지 이런 게 많을 텐데 MIT 공대 이쪽이 더 좋은 대학일 텐데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그쪽에 있는 분들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의 좋은 대학은 더이다 스카이 서울에 있는 거죠. 인 서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의 꿈은 뭘까요?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된 말로 삼성, 현대, 뭐 LG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왜 거기 가고 싶냐면 대기업에서 자기 꿈을 펼치기보다는 더 많은 복지와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나 너나 없이 거기 들어가거나 의사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 의사가 되는 것,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은 공부 자체가 아니라 취업을 목표로 대학을 다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공부는 지겨운 것이거나 하기 싫은 것입니다. 공부 자체도 하기 싫은 건데 취업도 안 되는 공부를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거의 실패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돈도 안 되는 책을, 역사를, 문학을 왜 알아야 되는지, 수능에 나오는 점수만 잘 맞추면 되지. 따라서 학생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공부도 마찬가지로 졸업합니다. 더 이상 책을 보지 않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문제지를 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과서나 학습지나 문제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과서, 학습지, 문제지라 붙여놓는 거죠. 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월든 이런 책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영상 1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의 맛 영상 1에서 보았던 것처럼 변신 이야기도 2000년이 지났지만 바꿔지지 않습니다. 고전이라 부르죠. 에머슨의 나다움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졸업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공부를 마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공부란 입시나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환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에도 말입니다. 이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왔지 않습니까? 죽을 때 두 가지를 갖고 간다고요. 교양과 생활습관. 교양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공부죠. 그리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교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입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양과 좋은 생활습관 필요한데요. 졸업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규정된 교과 또는 교육 과정을 마쳤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어떤 부분의 일을 통달하여 익숙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졸업했다는 것은 익숙해진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학생은 전자의 의미에서 졸업을 하고 공부에 익숙해지지 않은 채로 세상에 던져집니다.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공부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계속해서 책을 볼 테인데 독서에 익숙해졌다면요 계속 책을 볼 테인데 보지 않고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이렇게 던져진 학생 아니 노동자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직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일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하죠. 돈도 암수가 있어 겸이하여 새끼를 낳으면 좋겠다고요. 암수가 있어서요. 미다스처럼 자신이 만지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돈만 많으면 내가 직장을 다니지도 않아야 될 테니까. 사실은 노동과 나라에서는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일을 해야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고 운동하고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금이나 돈은 모든 것의 해결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황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영상 1에 본 것처럼 오히려 금이 많아지니까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모든 게 금이 되었더니 불행해졌다. 좀 극단적인 거지만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예는 그겁니다. 황금으로 돈으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없고요. 행복도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어먹을 놈의 돈, 더러운 돈, 썩을 놈의 돈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든 물건이든 욕하면 더욱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돈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욕하면 더 멀어집니다. 법정 스님도 사랑하고 한비야님께서 외국 돌아다니는 한비야님께서 추천한 바로 그 책. 이 법정 스님과 한비야님이 추천해서 월든이란 책이 소설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이분의 책이 유명한 게 아닙니다. 추천 안 해도 많이 안 팔려도 좋은 책은 좋은 책입니다. 월든이란 책. 혼자 이 호숫가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소유로 혼자 집 짓고 살았던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헨리 데이비 서로우 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또 보면 어떤 데는 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우나 번역의 차이일 뿐입니다. 간소한 삶, 나만의 삶.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필사적으로 서두르고 왜 그토록 무모하게 사는가? 그래서 혼자 이 저수지 옆에서 호수 옆에서 사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헨리 데이비 서로우로 할 수도 있고 서로우로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어로 하면 똑같이 들리겠죠. 서로우. 조언한 것처럼 잘못된 고정관념은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 혹은 행동방식이 할지라도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성장 이야기보다는 성공 신화를 더 선호합니다. 성장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 이야기보다는요, 성공 신화를 더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성공과 성장은 글자의 모양부터 다릅니다. 성공은 목적이나 뜻을 이룸 혹은 부나 명예, 사회적 지위를 얻음을 뜻합니다. 반면 성장은 지식이나 경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인 반면 성장의 반대말은 퇴행입니다. 퇴행이 더 무서운 거죠. 실패보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요. 퇴행되지 않아야 됩니다. 퇴행은 노년의 현상이자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 인간이 수단으로 만든 건데 그 돈을 수단으로 얘기하는데 목적이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화폐, 종이저기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수에 차가 한 대 추락했는데 겨울이었는데 차가 한 대 추락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와이프만 죽은 거죠. 심지어는 나체로 겨울인데 물에 빠져서 나체로 빠져서 죽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보험을 17억 5천만 원을 보험을 넣었답니다. 생명보험을 사망했을 때.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무기징역이 나왔고 그 다음 재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아니고 살해가 아니고 사고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알고 싶다 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살인입니까? 사고입니까? 사실은 그 안에 보험료가 이렇게 사망 보험료가 없다 그러면 사고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억 5천만 원이라는 사망 보험금을 넣어놨을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인사건인지 사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돈 때문에 돈의 가치를 더 높이 여기고 사람과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돈은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듯이 성공 역시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성장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성장합니다. 몸은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생각도 성장할까요? 자연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커버리고 생각은 크지 않는 사람을 저는 어른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은 목표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결과인 거죠.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미 결과로 그걸 보여줍니다. 돈과 성공은 인생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 돈과 성공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인간관계도 있고 산책, 여행, 또 그 외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간소하고 나만의 삶을 즐기기보다는 복잡한 삶, 그리고 타인이 원하는 삶, 타인의 시선에 드는 삶을 더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나에게 성장 동기가 되면 발전 동력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나에게 발목을 잡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좋지 않은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맛,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이라도 행동방식을 할지라도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복잡하게 변해가는 거죠. 이때는 간소한 삶이 필요하고 단순한 삶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한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타인의 삶에도, 타인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 돈의 맛 3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